여러 가지 이번에 교육부가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교육부에서 얘기한 거 이거예요. 고교학점제 체계적으로 더 운영 더 잘하고 더 잘 관리할 거다 이런 거고요. 고교학점제는 이겁니다. 192학점을 이수해야 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저희 때는 단위수였어요. 학교에서 몇 단위를 들으면 졸업을 했죠.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걸로 어쨌든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중3과 올해 중2 학생들은 어쨌든 희생양이에요. 왜 희생양일까요?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운영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보완점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름 저는 고교학점제의 나름 전문가 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192학점의 학점을 어느 한 학기에는 과목을 많이 듣고 어느 한 학기는 대학생처럼 적게 들어도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는 좀 많은 과목의 학점을 듣고요. 어느 학기에는 적게 듣는 거 최소 학점은 있어요. 들어야 되는 최소 학점, 최대 학점은 있습니다. 그 최소 학점과 최대 학점을 넘거나 미달만 안 하면 그 정도로 조율이 가능해요. 근데 그 방법을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절대평가로 아이들의 평가 방식이 바뀐다 한들 여러 가지를 들으면 내가 여러 가지 과목을 관리하는 부분이 힘들 거고요. 결국 절대평가로 바뀔 때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맞습니다. 과목별 세특. 교과목별 세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있게 들어라.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욕심이 나서 학점을 꽉꽉꽉 채워서 3학년 1학기 때 학점을 다 채웠어. 192학점. 조기 졸업 가능해요? 아니요. 현재 교육부 정책으로는 조기 졸업은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 중3 때는 어떠한 부분에 계열, 적어도 6개의 계열 중에서 어떤 계열을 갈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계열 안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어떤 과목들을 들을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고1 때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니 상대평가의 점수 관리를 고1 때 어떤 과목은 특히 잘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진다는 스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고등학교가 되면요. 고등학교의 선택관 성적 관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이랑 패턴이 비슷한 건 고등학교 가면 딴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주어진 환경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바뀐 거 초등부와 중등부 때 뭘 해야 되냐면 얘가 고등부 가서 어떤 과목을 되게 열심히 공부할지를 이미 초등학교 중등부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필수적이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도입했던 원장님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진로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담해주고 커리어넷이든 워크넷이든 진단검사 무료로 해주는 거 그거라도 해주고 진로 진학 상담사 자격증 따가지고 한 번이라도 상담해주면 그걸로 되게 좋은데 그게 몇 번 해주다 보면 학부모 입장에선 당연한 교육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내가 영어 수업 준비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 관리나 상담이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됐는데 왜? 필수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돼. 근데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원래 관리해 주는 영어나 수학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필수가 됐기 때문에 영어학원과 수학학원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 초중 전문학원인데 수학 초중 전문학원인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부모 정보를 주고
정보를 줬을 때 어떻게 학생 관리를 해줄까? 그래서 적어도 수학 분야에서는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듣고 어떤 부분의 교과별 세특을 얘가 방향을 잡고 가면은 좋을지를 나는 조언해주는 다른 수학 학원과 다른 걸 할까? 보세요. 이게 바로 내 수학 학원의 성적 관리 플러스 스토리 관리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학원에서 국제중학교 가는 애가 있어. 우리 학교에서 자사고 가는 애가 있어.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만약에 갔는데 우리가 직접 상담이나 컨설팅을 못했어. 근데 외부에 맡겨. 그러면 어떤 게 꼭 나와요? 면접할 때 이런 얘기 있으니까 미리 준비시키는 게 있죠. 너 왜 우리 자사고 오고 싶어 해? 왜 국제중 오고 싶어 해? 와서 뭐 하고 싶어 해? 너 수학 공부할 때 뭐가 어려워? 수학 공부에 재밌는 게 뭐야? 근데 그게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이들의 스토리를 묻는 게 그 전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의 특정 영역이었는데요. 고교학점제가 어떤 거냐면 잘하던 못하던 묻겠다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저 수학 점수 70점인데요. 알겠는데 너 근데 그 수학 못하는 70점이라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너 통계와 확률을 왜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알겠다고. 너 60점인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묻겠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들이 지금부터는 이걸 하셔야죠. 우리 학원은 4등급짜리가 와서 2등급이 되는 1등급이 되는 그거의 관리가 탁월합니다. 영어 안 들리는 친구 들려요. 이거 잘하시잖아요. 근데 하나 더 뭘까요? 우리 만약에 4등급짜리가요 이 영어 회화를 왜 끝까지 못 놓는지를 적어도 우리는 한번 그 스토리를 만들어는 볼 거예요. 근데 그거가 그 전에는 들으면 좋은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교학점제는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학에서 뽑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안 와닿아요. 왜? 고교학점제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 고교학점제가 얼마나 진짜 무섭게 바뀌는 정책인지 그동안에 바뀐 정책과 비교할 수 없는 정책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각한 변화라고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교육적 대기업들이요. 왜 만날까요? 제가 얘기했던 그곳 중 하나는 저희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랑. 근데 왜 할까요? 고교학점제라는 부분은요. 단순히 그동안에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만 관리가 잘 되면 학생 관리의 끝판왕이 됐던 거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해하기 힘들지. 뭐냐면 성적 플러스 그 친구가 어떤 이유로 그런 공부들을 꾸준히 해왔는지,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성적이 안 올라도 왜 그걸 못 놓는지, 그게 고교학점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앞으로는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올해 중1, 2, 3은 이 융합선택은 대상이 아니에요. 융합선택은 2025년도 고1, 2, 3 고등학교가 전부 다 고교학점제가 되고 국가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준비가 잘 돼서 시행할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게 운영할 거다라고 하는 운영 계획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기는 지금 중3 얘네들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인데 질문 다시 해도 돼요. 질문 다시 해도 돼요.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100% 다 한다니까 올해 중3부터. 근데 A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 과목이 국어에서 2개밖에 없고 하다못해 어디는 일반 선택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야, 일반 선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고교학점제야? 네, 고교학점제래고요. 학점제. 학점제로 운영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100% 완벽하게 해서 일반 선택이 원래는 3개고 수학에서 2개고 진로 선택이 뭐 2개고 4개고 영어에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준비가 안 돼도 내년에 올해 중3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무조건 시행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중등부가 있어. 중3이 5명밖에 없어. 근데 중1이 한 50명 돼. 그럼 설명에 뭘 때려야 돼요? 고교학점제 때려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필터링 된 오늘 어떤 걸까요? 필터링 된 정보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원장님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산이든 울산이든 평택이든 아니면 뭐 의정부든 정확히 원장님들은 우리 학원만큼은 고교학점제 정확히 알려줘.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제가 약속드릴게요.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배상으로 약속드리는 없지만 제가 무릎 꿇고 손 들고 10분 서 있겠습니다. 많이 틀리면. 틀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크로스 체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중3부터는 100% 고교학점제 대상이 맞아요. 저번 주 수요일 날 교육부 직접 세 분과 다른 세 분과 통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 더. A, B, C 고등학교들이 준비된 과목 수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인데도 준비된 과목이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 진로 선택인데도 선택된 과목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나도 학점제로 운영이 된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고교학점제의 대의명분 안에 아이들은 100%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을 확 잡으려면 뭐예요? 제가 국어 브랜드의 A가 있습니다. 거기와 12월 8일 날 학부모 특강을 또 거기서 런칭을 해요. 대규모로 런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딱 잡을 거예요. 여기 국어 브랜드의 가장 탁월한 이유는 그겁니다. 국어와 독서 설계 너무 중요하고 잘하고 있죠. 국어 수업과 독서 설계의 기반이 되는 진로의 설계가 스토리 관리를 우린 해줘요. 왜 해줘야 될까요? 초등 고학년과 중등일 때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국어 백날하고 독서 백날 했을 때 저 1등급인데요. 근데 너 국어 공부 왜 했어? 독서 그거 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 저 그냥 국어가 쉬워서요. 관리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질문하면 전 또 뭐 특별히 할 말은 1등급인 아이가 자기가 1등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도 성적 우수한 아이가 전교권 또는 뭐 이렇게 좋아.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특별히 뭘 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아이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할 때 그래도 편한 거 아니에요? 편하겠죠. 2등급 아이보다 3등급 아이보다 편하겠죠. 근데 정확히 그 스토리 관리가 돼서 움직이는 친구는 못 따라온다는 확실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명 가운데 1등만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원은 중위층이 더 많고 중위층이 우수한 상위층 아이만큼 관리되고 상위층 아이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고교학종을 우리 졸업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생활 되게 잘해. 고등학교 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거 자체가 지금 준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이런 학생 맞춤형 교육 자체가 되게 필요하고 거꾸로 이해하시면 돼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거꾸로 물을게요. 학생 맞춤형 교육인데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학생 자기 주도형 교육이에요. 자기 주도성이 준비 안 돼 있어. 우리는 왜 성실한 친구들이 공부 잘했냐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됐어. 그게 올해까지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왜 그 전에 교육 환경과 내년이 달라지냐면 그 전까지는 여전히 시키는 걸 잘하기만 하는 아이들은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뭘까요? 자기들은 그냥 먹이 갖다 주는 애기 새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선생님들이 갖다 주는 게 한계가 있어. 옛날은 한계가 없었어. 너 선생님 믿고 따라와. 이거였는데요. 이제는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진 않아. 성적으로 올려줄 수 있어. 특히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경희 학과장님이 오늘 초입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잡쇼퍼가 아무리 AI에 최고의 매칭을 잘해줘. 근데 얘가
매칭해줄 무엇인가 고민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 뭘까요? 매칭될 일관성이 아예 없어. 사실 매칭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과정이나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게 얼마나 준비돼야지만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뒷단에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거 아시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교육부에 올라와 있는 시간표예요. 보세요. 교육부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교육부에 이 같은 고등학교입니다.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고2 학생이에요. 근데 계열이 달라요. 의학보건계열, 상경계열입니다. 같이 듣는 시간이 거의 없죠? 딱 시간표를 보면 뭐예요? 맞아요. 대학생 같아요. 대학생 같아요. 지금 우리 원장님들이, 저는 사실 한국학원대학교, 오늘 뭐 이게 우리 그 에듀페어라고 해서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교육 환경에 좋은 정보도 얻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는 다음 커리어의 상품이 뭔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셨겠지만, 저는 원장님들이 저희 거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저는 항상 제 강의할 때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다른 걸 써도 되는데 정확한 이해는 적어도 이 시간에 가져가면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보세요. 이렇게 고교학점제라는 시간표가 우리 대학생 때 경험했던 게 고등학생 때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줘야 되겠어요? 그냥 오늘 느끼는 원장님들과 못 느끼는 원장님들의 차이를 저는 분명히 짚을 거예요. 뭐냐면 느끼시는 원장님들은 적어도 이걸 느끼셔야 돼. 아, 내가 대학생 때 우리가 대학생들까지만 올리면 끝나는 교육 환경이 중학교로 내려온 거예요. 중학교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3년이 당겨진 거예요. 3년이 당겨진 교육 환경에 원장님들은 적응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3년이 당겨진 지금의 교육 환경에 원장님들은 내가 로컬 선점을 해서 최고의 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국정교과서 미래인 알죠? 미래인과 또 계약을 합니다. 계약 조건은 다 끝나고 계약을 해요. 저희가 당당하게 왜 그런 대기업들과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 환경의 변화에 나름대로 대한민국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변화가 저희는 얼마나 급박하고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시장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당당히 말씀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들은 아셔야 돼요. 올해까지 운영했던 원장님들의 여러 가지 시야가 내년에는 달라지셔야 돼요.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이 될 때는 학부모들이 이런 질문 안 했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이거예요. 원장님, 우리 부산에서 안 하는 줄 알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안 하는 줄 알았고, 울산은 근처에 다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줄 알았는데, 특성화 고등학교조차도 아이들이 중학교 때 이런 뭐 진로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특성학과나 이런 거 가고 싶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더 가기 쉽다는데요. 그런 것들 혹시 여기 수학학원은 뭐 알려주는 게 있어요? 정보 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상담센터라고 있는데 상담센터는 진로 진단검사하고 결과로 한 두세 번 상담해주고 끝이더라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럴 겁니다. 원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로컬에서 정말 준비가 되면요, 어느 누구보다, 사실 오늘 교육 자료만으로도요, 원장님들 이번 겨울방학 때 3-4번의 학부모 특강 자료 다 뽑아요. 제가 얘기했던 거, 고교학점제 192학점, 학점에 대해서 몰아서 듣고 줄여서 듣고 우리 부산 지역, 울산 지역, 대전, 대구, 광주에서 다 할 겁니다. 다 하는데요, 우리 광주 서구에서요, 예를 들어서 있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는 일반 선택이 하나고요, 진로 선택이 2개인데 그거조차 운영이 선택이 하나니까 이건 선택 학점이 아니자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학점제예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학점제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은요, 선택이 하나여도요,
절대평가예요. A, B, C 등급이요. 이렇게 설명, 그거 뒤에 나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설명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강남의 어디 입시 원장님보다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지금 이 설명을 가지고 학부모 설명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거예요. 오늘 사실 강의만 들으실 분들은,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나가셔도 돼요. 이게 오늘 고교학점제의 성적 관리, 사실 원장님들의 주 목적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제가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스토리는요, 성적 관리, 교과 성적 관리의 부수적 엔진이에요. 주 엔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과 성적 관리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과 성적 꼴찌에 반란 해가지고 꼴찌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과 성적 관리는 당연하고요. 이게 그 교과 성적 관리가 고교학점제에서는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는 거예요.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이 부분을 보면 이건 거예요. 진짜 이거 어려워요. 이 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이거 저도요. 이것 때문에도 몇 번 통화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소관 부처에 따라서 그 2025년도부터는 모든 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중3, 중2가 다르고 지금 중1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사실 특강만으로도 30분이 걸려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3부터 바뀌는 거 말씀드릴게요. 올해 중3, 내년 석차 9등급 그대로예요. 올해 중3 석차 9등급 그대로예요. 석차 9등급 그대로고, 두 번째, 이 친구들이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고2, 고3. 고2, 고3이 되면 일반 선택에서는 9등급제. 즉 뭘까요?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를 유지해요. 지금 중3과 중2. 그리고 진로 선택은 A, B, C예요. 3등급의 성취도예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이해하기 쉽게, 지금 중3은 내년 고1이 돼도 바뀌는 게 없다. 성적 관리는 올해 고1처럼 내년 중3도 학점제의 100% 대상이 돼서 시행은 되나, 어쨌든 지금 고1처럼 9등급의 상대평가 제도를 그대로 하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3, 내년 고1 바뀌는 거 없어요. 성적 평가는. 두 번째, 얘네들이 고2가 돼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하는데, 얘네가 고2가 되고 고3이 되는 일반 선택일 때는 일반 선택은 9등급제. 지금의 고등학생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 선택은 그러니까 바뀌는 게 또 없다. 일반 선택은 바뀌는 게 없다. 근데 진로 선택은 A, B, C 성취도로 끝난다. 그래서 여기서 팁. A, B, C의 진로 성취도의 더 핵심은요, 과목별 세특이 합격의 당락을 지금 좌우하지만 이때는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중1부터는 또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 모든 고1, 2, 3위 고교학점제를 다 대상으로 할 때는 바뀌어요. 우선 그 전체 바뀌는 내용은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입니다. 모든 과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 봐요.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입니다.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전에는 고1 때는 바뀌는 게 없는 상대평가, 고2, 3이 돼도 일반 선택은 9등급 제2 상대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를 A, B, C 3등급으로만 한다 이거였고요. 지금 중1이 고1이 돼서 고1, 3이 고교학점제 대상이 다 할 때는 이거 전부 다 상대평가로 하는 게 아니고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절대평가가 이때는 A, B, C였잖아요. 이때는 A에서 E 5등급 그리고 꽈락 I 그래서 6등급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이해하셨죠? 절대평가로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여기서 여기서 학원업의 핵심이 또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안 들리겠지만 같이 좀 읽어볼까요? 석차 9등급 병기 써있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중1은 이 모든 게 무슨 평가로 바뀐댔어요? 무슨 평가? 댓글로 대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했죠? 지금 중1부터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이 절대평가로 바뀌지만 고1 때만 절대평가 안에서 석차 9등급 병기래요. 맞아요. 석차 9등급 병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교육부에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죄송한데 절대평가를 해놓고 석차 9등급 병기면 이건 거예요. A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A 안에서 3등급이고요. A 안에서 2등급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A 안에서 5등급이고 B인데 2등급이고 이거 병기를 한다는 거예요. 병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거 절대평가래. 아니 이게 어떻게 절대평가예요? 병기가 돼 있는데. 근데 어쨌든 교육부 기준은 절대평가예요. 단 9등급을 병기한다. 이걸 알으시면 돼요. 그럼 우리끼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끼리는 이거는 고1은 상대평가구나. 고1만. 그러면 볼까요? 고2, 3은 이렇게 됐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모두가 성취도 A에서 2로 나가. A에서 2로 나가요. 그럼 뭘까요? A에서 2로 나가죠? 어떤 걸까요? 고등학교 때 성적은 앞으로 고1이 대입에서 정말 중요해집니다. 왜? 유일하게 등급을 알 수 있거든. 고1의 성적이 진짜 중요해져요. 그러면 어느 학년에 교과 학습 시장이 열릴까요? 짝짝짝. 맞아요. 중3입니다. 중3은 이제 고1의 선행 시장이요 엄청나질 거예요. 지금 원장님들이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과 성적을 가르쳐주는 영어 학원이고 수학 학원인데 이것도 몰라. 국어 학원인데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수준별 학습을 해준대. 내가 엄마고 만약에 내가 학부모면 그런 학원 보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지 않을까요? 적어도 성적 관리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 저희는 중등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어머니 중3 성적 중요하다니까 중3 때 선행 안 하면 안 해요. 여름방학 특강 안 들으면 안 되고 겨울방학 특강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앞으로는 중3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닙니다. 현재 9등급제는 현재 중3입니다.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그 강의 가운데 대답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직접적인 거에서 하봉봉 원장님, 지금 9등급 제도가 올해 그러니까 예비 고1부터 예비 고1이 내년 정식 고1이 될 때 그대로다. 9등급 제도 그대로다. 안 바뀐다. 이 얘기고요. 지금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3이 내년에 고1이 되면 바뀌는 게 없고 9등급 제도 그대로. 얘네가 고2가 됐어. 고2가 됐으면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과목도 9등급제 바뀌는 게 없어.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 A, B, C 세 개로만 A, B, C로 나눠요. 지금 지금 중3이 고 1, 2, 3이 되는 제도예요. 그 제도는 지금 중3, 올해 중3, 중2에 해당해요. 근데 올해 중1은요, 다릅니다. 올해 중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해 겨울방학부터 하면은 3년은 잡아둘 수 있지. 지금 이걸로 학부모 겨울방학 특강을 해서 지금 중1이면 신규 설명회를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중2 때부터 우리 학원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요, 대전에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잘 이해하고요. 고교학점제의 원래 성적 관리가 고1 때 중3 선행으로 다 석차 등급 9등급이요. 바뀌지 않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이 올해 겨울방학 때 특강에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원장님들이 저는 이거는 권유 드리고 싶어요. 이번 겨울방학 특강은요, 무조건 고교학점제로 하십시오. 무조건. 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더 이상 미뤄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고교학점제의 100%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학년 100% 시행.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여러 가지 특징들과 이런 제도의 이해, 그리고 그게 우리 교과 학원들이 어떻게 녹일 건가를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학원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시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교학점제의 관리나 아이들의 학생 관리가 학습적 관리에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적 관리와 학생의 교과 스토리 관리. 근데 그것도 역시도 학원 스토리가 쌓여야 되거든요. 즉 학생들의 성적과 그 여러 스토리 관리를 어떻게, 이것들이 학원 스토리 관리인데 학원 스토리가 있어야 관리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